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북한의 정세를 파헤치는 수근수근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준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수 씨. 네, 장성택을 전격 처형한 이후에 그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주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죠, 지금. 네, 지금 김정은이가 이 정도 파장이 될지는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좀 어리다 이런 생각이 더더욱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되게 저희는 좀 어느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뭐 예상은 좀 했었잖아요. 저희가 정은 씨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많아도 좀 많고. 정은 씨가 올해 30이고 예. 저희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아요. 30대 초반? 뭐 그런 걸로. 1, 2년 더 살았던 걸로. 네. 예. 자, 아무튼 예상을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 미칠 영향뿐만 아니고 북한 내부 그다음에 대외에 미칠 영향도 엄청납니다, 지금. 지금 그렇죠? 엄청나게 그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도 대단히 놀랐고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놀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북한 내부만 보더라도 사실 뭐 이렇게 하면 뭐 금방 넘어가겠지 싶었는데 사실 계속해서 그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습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계속해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먼저 이제 장성택이 처형한 이후에 그 이후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17일에 있었던 그렇죠. 김정일 2주기 추모대였잖아요. 중앙 추모대 열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무튼 주석단이 딱 나오면 장성택 이후에 누가 권력의 2인자가 되고 그리고 또 새롭게 올라오는 인물들은 또 누가 있으며 그리고 또 한참 우리가 관심 가졌던 게 장성택 사람들, 뭐 로두철 부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처형 당할 것이냐 아니면 남아있을 것이냐 뭐 이 문제 가지고도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일단 뭐 주석단 관련 자리 배치 문제는 사람들 문제는 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굳이 이런 이야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뭐 저희는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만 얘기하니까. 제 관심 사항은 당시 김정은한테 있었어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김정은이 고모부를 죽이고 난 직후에 첫 공개 활동할 때 환하게 웃는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아니 너무 해맑게 웃어가지고 얘가 도대체 방금 하루 전에 고모부를 죽인 사람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그때 사진을 보니까 막 그 장성택 얼굴에도 멍자국이 있었고 손에도 있었고 그래서 고문을 받았을 거고. 그렇죠. 고문은 일단 기본 뭐 세팅해서 뭐 고문에 뭐 협박 뭐 때리고 맞고 뭐 취조하고 그랬을 건 뻔할 거고. 그랬겠죠. 그리고 처형도 기관총 비행기 잡는 총으로 해서 화염 방사기로 뭐 시체를 태웠을 거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날 환하게 웃으면서 국내 언론에서 이렇게 썼어요. 고모부 죽인 김정은 환하게 웃고 뭐 첫 공식 일정. 완전 이건 뭐 사람이 아닌 거죠? 아니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도 아니 어떻게 고모부를 죽여놓고 저렇게 나올 수 있나? 그러니까 장성택의 평가는 뒤로 하고 그렇죠. 뭐. 사람이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러나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나왔는데 그 북한도 사람 심정이 비슷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장성택이라고 하는 사람의 뭐 됨됨이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렇죠. 아니 자기 직계 가족을 죽여놓고서 저렇게 환하게 웃는다. 저건 뭐 인간 또라이지 그게. 인지상정이란 말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완전 쓰레기.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게 그걸 지금 요즘 보면 장성택이 특히 한국 언론 보도를 대단히 챙겨보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반응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 맨날 한국 TV 보는 것 같기도 하고 TV를 그렇게 많이 보나? 시간이 있나? 그때 평양에서 열린 추모대 때 얼굴을 보니까 대단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얼굴이 좀 거뭇거뭇했고 좀 침통한 느낌의 나는 분위기에 머리도 좀 헝클어져 있었어요. 되게 근데 좀 웃겼던 건 좀 초점이 없는 눈. 그죠. 그래서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뭐 환한 인상을 딱 내비쳐서 자기가 이제 뭐 근엄한 위험 있는 지도자 뭐 이런 걸 보이려고 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너무 환하게 웃으니까 좀 말 나오니까 이번엔 좀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많이 봤던 모습이에요. 근데 저도 마음이 그랬거든요. 준현 씨가 밤늦게까지 술 먹고 난 다음날 얼굴하고 대단히 흡사했거든요. 아, 그렇죠. 저도 밤늦게까지 술 먹고 그 다음날 씻으면서 거울 보면 걔랑 쟤랑 얼굴이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술 먹어본 사람은 알거든요. 그렇죠. 술 먹어본 사람 그 다음날에 마주보는 거울 속의 나 정말 낯설죠.
예, 낯설진 않고 낯익어요, 저는. 근데 정은 씨가 꼭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근엄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술 많이 먹은 얼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성택을 처리하고 나서 어찌됐건 뭐 고모부건 나발이건 이 사람한테는 최고의 정적이었잖아요. 정적이 죽고 나니까 아우 그냥 너무 즐거워서 네. 우리 또 기쁨주 언니들이랑 신나게 술 한잔 말아서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아, 그렇죠. 일단 승리했으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두면이 어제 들어갔거든요. 예, 자기 예. 친구가. 그래서 노두면 오기 전에 설레임 때문에 술 한잔 거하게 먹었을 수도 있어요. 역시 절친인가 보네요. 정말 베프 그냥. 그러니까 고모부 죽이고 농구소도 노두면 불러서 또 한번 또 놀려고. 아, 그렇죠. 신나게 놀 생각에 또 신이 나가지고 네. 지금. 근데 이제 그 전날 먹었던 술이 이제 네. 해장이 안 돼가지고 속이 아프니까 인상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거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정은 씨도 마찬가지지만 또 재밌었던 건 눈썹이 달라졌어요. 아니 뭐 눈썹이- 여자도 아니고 눈썹이 한 절반이 어디 날아가고 없더라고요. 꼭 그린 것 같던데. 아니 뭐 불장난하다 눈썹을 태웠나?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눈썹을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좀 무서운 표정이 되니까 예. 일단 나는 이제 어린 게 아니고 우리 고모부까지 쳐내서 내 권력은 확실해. 내 인상을 봐. 그래서 눈썹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그런 분석도 있고 어떤 이제 이미지 전문가들 네. 얼굴 뭐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 이런 거 전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얘기 중에 하나는 사람이 이제 불안하면 눈꼬리가 좀 올라간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그걸 감추려고 눈썹을 절반을 밀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자, 김정은의 눈썹만큼 표정만큼 관심을 끌었던 게 리솔주입니다. 아내. 아, 그렇죠. 참 리솔주는 정말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솔직히 네. 올해 좀 약간 좀 안 됐다 싶어요. 사실 뭐 장성택이랑 네. 뭐 추문설 났죠. 뭐 이상한 음란한 동영상이 있다는 얘기 나오죠. 여자한테는 좀 약간 수치스러울 수 있는데. 그렇죠. 요즘에 그 한국 연예인 무슨 파문 생기면서 그것도 이제 서로 난리가 막 아니죠. 이제 해명하고 이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뭐 리솔주는 그럴 수도 없고. 아유, 네. 고스란히 지금 뭐 나오는데 2달 동안 그래서 자취를 감췄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안 나오면 아마 리솔주를 밀어버린 거다.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할 거다 봤는데 주석단 자리에는 일단 안 나왔어요. 그렇죠. 추모대회 때. 추모대회 때는 안 나왔고. 그래서 혹시 리솔주가 이랬는데 바로 이어서. 또 언론 의식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원래 네. 한국 언론 되게 많이 본다니까요. 그래서 아니 그 김일성 이제 뭐 아니 김정은 네네. 이제 참배하러 가는데 금수산 태양궁전. 네. 그렇죠. 보통 근데 참배하러 갈 때는 이제 조신하게 네. 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팔짱 꼭 끼고 마치 누구한테 보여주듯이 꼭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꼭 끼고 갔단 말이죠. 아마 정은이가 그랬을 것 같아. 신문 내일 나오니까 한국 언론 나오니까 너 친하게 보여야 돼. 그 있잖아요. 그 연예인들이나 재벌들. 그렇죠, 그렇죠. 일단 싸우다가도 겉으로는 우린 정말 행복합니다. 아, 그렇죠. 웃으면서 팔짱 끼고 꼭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느낌이 강해서 뭐 리설주가 모르죠. 이제 또 지나고 났으니까 네. 한동안 또 자취를 감출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디다 또 보내놓고 가둬놓고 지낼 수도 있죠. 그건 뭐 알 수가 없고. 자, 리설주와 함께 또 주목을 끌었던 건 김경희의 참석 여부였어요. 아, 그렇죠. 근데 김경희가 유일하게 남은 어떻게 보면 백두 혈통 김정 진짜 백두혈통이죠. 백두혈통이잖아요. 네. 이게 첩의 자식이거든. 지금 아, 그렇죠. 김정은 씨는. 김정은 씨는 첩의 자식이기도 하고 네. 어머니가 째뽀예요. 그렇죠. 째부는 나초 부른 말이 아, 안 그렇죠. 돼요. 그렇죠. 제가 실수했고. 거기서 나초 부른 말이 제일교포. 제일교포 출신이고. 그래서 뭐 대개 출신 성분으로만 봐도 네. 그 혈통에 낄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던데 뭐 교배? 아, 그 뭐라고 그렇게 합니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말로 표현하면 순종말이 예. 김경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그렇죠. 피가 이어지는 거죠. 소위 말하는 백두 혈통. 그리고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 잡종이죠, 잡종. 잡종이 무슨 백두혈통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들어서. 요새 그런 게 없는 세상에 사람이 다 사람이지 뭐 그렇죠, 혈통이 그렇죠. 뭐 중요합니까? 능력과 갖고 있는 어떤 좋은 생각만 있으면 되는데 아무튼 김경희가 나타나지 않아서 온갖 억측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뭐 김경희가 근데 이제 김경희가 예전부터 좀 많이 아팠었잖아요. 네. 뭐 관절도 안 좋고 뭐 당뇨도 있다 뭐 이런 소리도 있고. 지병이 좀 있다는 네. 이야기도 있고 알코올 의존증. 그렇죠. 네. 알코올도 좀 술도 문제가 됐고 아무튼 그래서 많이 아픈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그 러시아에 가서 뭐
심장과 관련된 치료를 받았다. 한 40여일 입원 치료를 했대요. 근데 이쪽 집안이 심장 쪽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그렇죠? 김정일이 다 심근경색으로 죽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좀 농후하고, 문제는 김경희가 인지 능력이 떨어질 정도로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그렇다고 하면 40일 전부터 뭐 했으면 장성택 처형과 관련돼서 전혀 개입을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그러면. 가능성이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말을 했어도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뭐 김정은이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어이 고모부 이번에 처형하네 하고는 찬성하지 하고 이렇게 나와서 그냥 처리했을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김경희가 아픈 틈을 타서 빨리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경희가 의식을 갖고 있으면 쉽지 않아서. 왜냐하면 김경희하고 장성택 사이가 좋지 않긴 하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애증의 관계죠. 애증의 관계고. 그렇죠. 아니 아무리 미워도 남편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 여성들이 이런 걸 이해할 수 없겠지만 북한은 여전히 남자 중심의 사회거든요. 약간 이제 예전에 아버지 세대의 어떤 봉건주의, 남자 좀 바람 펴도 그렇죠. 이제 좀 그런 게 아버지들, 애들의 할아버지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옛날에는 뭐 첩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뭐 그런 거죠. 김경희 입장에서도 아무리 뭐 정치적이네 뭐네 어찌네 저찌네 해도 자기가 젊었을 때 그렇게 좋아서 쫓아다녔던 남자가 장성택이고, 김일성의 반대까지 무릅쓰고 결혼에 꼴이 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장성택이랑 김경희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소문나니까 어디 지방 대학으로 쫓아보냈잖아요. 원산에 쫓아보냈는데, 자, 그런 이제 애절한 어떻게 보면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내부에 여러 가지 이제 갖은 억측들이 다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번질지를 모르는데, 실제로 지금 장성택이 처형한 이후에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김정은이 정말 예상하지 못한 대로 공이 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일단은 중국은 내정 문제다고 이렇게 그냥 반복을 하고 있어요. 뭐 중국 외교 정책 자체가 내정 불간섭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공식 입장은 그렇죠. 공식 입장은 그런데 사실 이제 가만히 좀 더 봐야 되는 건 최근에 이제 이 중국 국민들의 생각과 학자들이나 일부 언론들의 생각이 많이 있죠. 이번 사건 보면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김정일 추모할 때 뭐 그렇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뭐 김정일에 대해서 평가도 해주고, 뭐 조중 관계 우호에 김정일이 노력했다. 앞으로 우리는 중국과 북한은 계속 우리 유지하는 걸 바란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현재 중국 지도부가 그러니까 반당 반혁명을 아주 익숙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화대혁명 때 그래가지고 고통을 많이 당했거든요. 아니,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아버지. 그렇죠. 시중신 맞나요? 맞아요. 반당 혐의로 그렇죠. 처벌을 받아서 시진핑도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대혁명 세대를 겪었던 그 아랫세대들이다 보니까 이 피해의식이 대단히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21세기인데 한 50년 전처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저 어린애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중국 국민들이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인터넷에 막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걸 보니까, 아니 아직도 저기는 저런 봉건국가였단 말이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럴 정도면 한국은 아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8일 날 나왔는데 한 5일 만에 아니 5일 지금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 내라는 뭐 사건을 하는데 변호사가 20명이 달라붙어서 변호하고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사건은. 그거 이제 법적으로 그렇죠.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뭐 몇 년 살고 나올 텐데, 어떻게 사형을 가만히 보면 죄목도 사실 불분명하거든요. 그렇죠. 반당 반혁명이라고 하는 게 불분명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몇 가지 씌워놨던 거 보면 그 죄도로 치면 사실 김정은이 제일 먼저 잡혀가야 돼요. 그죠. 최고인데 그쪽 파트는. 그쪽에서는 최고 먹는 사람이니까. 근데 장성택을 그렇게 빠르게 없앴다. 이건 뭐 거의 봉건 시대에 약간 왕들이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신하 있으면 쟤 처리해 해가지고 목 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재 중국이 주시하고 있는 건 북한과 중국 간에 지금까지 체결하고 진행되고 있는 경제협력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장성택
처형 판결문을 보면 지하자원, 그러니까 예. 석탄을 뭐 국가자원을 뭐 낭비했다. 그다음에 나진 쪽에 토지를 중국한테 50년, 중국이라고 꼽지는 않았지만 예, 50년 임대를 했는데 자기가 뭐 무슨 도박으로 탕진하고 그걸 덮으려고 했다. 그래서 기존에 장성택이 맡아서 진행했던 경제협력 사업 얘들이 지금 계약 깨버리는 거 아니냐 지금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중국 입장에는 상당히 지금 난감한 거죠. 아니 이거 경제협력 사업을 사실은 북한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하자 해서 네. 아 그러면 마지못해서 그래 좀 해줄게 해서 한 건데 이번에 돌아가는 판을 보니 아니 이거 덤탱이를 중국한테 씌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황구시보가 네. 어제죠 19일 날 신문에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뭐 네. 불쾌하죠. 계약 파기하면 네. 이제 중국도 적당히 이렇게 하지 말고 국가 이익이 있는 데에서는 제 소리를 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여차하면 정말 네.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북한도 수습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조선경제개발협회, 그러니까 뭐 민간 기구라고 하는데 뭐 경제 개발을 위해서 새롭게 내놓은 기구인데 이 사람이 평양에 있는 AP 기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장성택이 뭐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 큰데 악영향이 큰데 우리의 개혁 개방은 아니죠. 그러니까 네. 경제 기존의 정책. 경제 정책은 계속 네. 밀고 나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경제 특구 열세게 하는 것도 하고 중국이 이것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아무튼 이번 장성택 숙청과 관련돼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파장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니다. 우리 정말 괜찮다. 정상적인 국가다. 그러면서 이제 로드먼도 불러서 지금 이 시국에 로드먼이 들어가는 게 웃긴 거잖아요. 나는 정상적으로 행동하겠다. 그전에 그렇죠, 했던 그렇죠. 것처럼 그런 거겠죠. 뭐. 그런 거 보여주고 싶어서 자꾸 이런 거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고모부 죽이는 건 그냥 나한테는 대단히 정상적인 일이니까 코 뚫은 노드만 만나는 거 정상적인 거다. 그렇죠. 자꾸 우리 변함없이 굴러가고 있다 이런 거 보여주는 그렇죠. 안정적이다. 우리 안정적이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뭐 이런 거죠. 근데 중국이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걱정하고 국제사회가 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봤거든요. 자꾸 투자해달라고 했는데 상호 이익이 되는 범위에서 경제 원칙에 맞게 하자고 그렇죠. 해서 투자를 항상 미루고 있었는데 내부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더 투자는 위축될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한 적어도 1년 정도는 내부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좀 지켜볼 것 같아요. 관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중국 기업도 그럴 테고. 네. 그리고 이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이런 애가 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최근에 누구예요? 캐리 국무장관인가요? 캐리 국무장관이랑 왕이 외교부장이 16일쯤 16일쯤 통화를 했는데 북한 정세에 뭔가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참 저도 궁금해지는데. 그렇죠. 되게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이야기도 나왔지만 중국뿐만 아니고 미국, 한국도 마찬가지라 불안정성이 커졌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다들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이런 불안정성이 커졌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일단 다들 대비를 잘 하고 있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장성택이 있을 때는 그래도 그렇죠. 장성택을 믿고 관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택이 어느 정도 김정은의 불안정성을 해줘서 그렇죠. 해소하고. 그렇죠. 중국이 가장 바라는 건 안정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장성택이라고 하는 이 큰 그릇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김정은이 뛰어다니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 장성택이 좀 조절을 해줄 텐데. 그렇죠. 이게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김정일 때 원래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진 선봉이랑 황금평 했는데 2년 동안 사업이 안 됐는데 장성택이 작년에 방북했을 때 그 개발을 시작을 해서 착공식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걸 장성택이 잘 설명을 해서 우리 이렇게 갈 거니까 좀 도와줘라. 뭐 이걸 설득을 한 거잖아요. 정치적인 역량을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한 거죠. 이제. 근데 중국도 지금 김정은 보면서 이제 머리를 갸웃거리고 있고. 그렇죠. 미국은 당연해요. 미국은
지금 핵무기를 저런 애한테 맡기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얘가 갑자기 술 먹고 미친 네. 척하고 눌러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한국도 그래요 지금. 아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가장 지금 짜증나는 상황이죠. 박근혜 대통령 그냥 어떻게 불안해서 지금. 그러니까 저 30살짜리가 고모부도 저런 식으로 없애버리는데 과연 어디로 튈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깊이 생각하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나. 그러니까 또 오락가락 하는 게 어제 뭐 개성공단 예. 방문하게끔 G20 주요 20개 국가 관련자들을 방문하게 했는데 어제였나요? 또 청와대 안보실에다가 불의에 언제 남측을 공격할지 모른다. 타격한다. 그러니까 전화 통지문을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 경제 뭐 잘해보자 이런 얘기 나오다가 한쪽에서는 갑자기 불시에 타격 주겠다. 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게 진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외부 세계에서도 다른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새로운 저 불안정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급변 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북한 내부 민심도 좋지만 않아요. 예, 그러니까 주민들 사이에서도 아니 고모부를 저렇게 죽이는 게 맞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겉으로는 어찌됐건 지금 분위기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네. 쉬쉬거리고 있고, 근데 다들 안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민심도 흔들리고 국제사회가 보는 시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장성택을 전격으로 처형한 이후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주제 일에 대한 한 줄 평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잠깐 춥고 말겠지 싶었겠지. 하지만 너무 춥지? 이상입니다. 지금 준현 씨는 땀 흘리고 있네요. 너무 더운가요? 너무 더워요. 일단 스튜디오가 좀 덥고 네. 조명이 좀 덥네요. 자, 하지만 장성택의 외투를 스스로 없애버린 김정은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러다 동태 되겠죠. 조금 있으면 동태에서 그냥 얼어 죽을 거예요. 그걸 알고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알았으면 좋겠지만. 네. 자, 두 번째 주제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볼까요? 지금 이번 주는 김정일 사망 2주기입니다. 네, 그렇죠. 17일 날 사망했고 또 애도 기간이고 뭐 추모대회도 하고 뭐 많이 했었죠. 뭐 지금 김정일을 금수산 태양궁전? 네, 태양궁전에 김정은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수령을 위한 영생 위협 사업. 아, 그렇죠. 최고죠, 최고. 죽은 수령을 우상화하고 죽은 김정일을 시신을 보존하는 건데, 그러니까 김정일이 한 게 있어야 그러죠. 이게 김정일이라는 사람은 한 게 없거든요, 사실은. 왜 남겨놨냐면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해요. 그래야 나중에 제대로 처벌을 할 수 있으니까 남겨놓은 거예요, 시신을. 시신을? 예. 그렇게라도 남겨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디다 묻어버리면 못 찾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정일에 대한 인연을 맞아서 평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정치 이런 거 말고 김정일이 어떻게 먹고 살았나. 따끈따끈한 거네요. 그렇죠. 김정일 같은 경우에 아주 뭐 검소한 지도자, 자애로운 지도자. 김일성이 그렇게 말을 해줬죠. 거기서 그렇게 선전한 소박한 지도자.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개뿔이나. 정말 그런지 우리가 좀 조사를 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노동신문이 2010년 2월에 정론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김정일의 이런 말을 인용을 했어요. 우리 인민들이 강냉이 밥을 먹고 있는 것이 제일 가슴 아프다. 우리 인민을 강냉이 밥을 모르는 인민으로 내세우자. 근데 지금 쌀밥 좀 먹고 있지만 거의 강냉이 밥 먹고 있어요. 아직도. 그걸 강냉이가 아니라 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강냉이 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뇌시켜가지고 이건 쌀이야, 이건 쌀 이렇게. 김정은 뜻대로 됐네요. 김정일 뜻대로. 자, 문제는 인민들이 이렇게 잘 못 먹고 살면 지도자가 좀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맨날 선전은 쪽잠에 죄기밥 먹고 뭐 그랬다고 선전을 많이 했었죠. 죄기밥이 주먹밥인데. 그리고 쪽잠 뭐 아실 테고. 또 감자 몇 알로 이렇게 그렇죠. 현지지도 다닐 때 감자 몇 알로 밥 먹었다고 하거든요. 어디 금덩어리로 싼 감자 먹었나? 자, 근데 저희가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 김정일이 즐기는 요리 베스트 30이 있습니다. 30개. 근데 다 소개는 못하고 그렇죠. 가장 제일 좋아하는 게 야자 상어 날개탕. 전 듣도 보도 못하는 요리가 엄청 많아요. 저도 처음 봤어요. 뭐 야자 상어 날개? 이게 뭐예요? 야자 그러니까 상어 날개탕이? 여기 설명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야자 열매를 뭐 속을 파고 거기다 상어 날개, 지느러미를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요리 같은데 이게 280달러쯤 된대요. 한 300달러 가까이 될 거예요. 한 그릇에. 한 그릇에.
야자상어니까 상어 지느러미인데. 상어 일단 뭐 상어 요리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죽생 상어 날개탕, 네. 상어 날개 소라탕, 대구 상어날 개홍쇼. 이런 것도 있고.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격이 한 네. 280, 300달러 가까이 다 되는 이런 네. 요리들이더라고요. 제일 비싼 게 뱀장어 그 철갑상어 예, 예. 뭐 이런 거 있나요? 뱀장어랑 캐비어. 그러니까 뱀장어랑 철갑상어 한 1,000달러? 1,800달러쯤 돼요. 한 2,000달러 되는구만. 네, 거의 2,000달러 가까이 되는데 이게 제일 비싸고 그리고 술은 한 200달러 가까이 되는 술 먹어요. 꼬냑 이런 거 먹어주고. 그러니까 뭐 되게 유명했었죠. 헤네시, 엑소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했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매일 이런 요리 먹는 고난의 행군 때 식량 날 때도 이거 먹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당일날 먹을 네. 식량 찾으려고 비행기 내보내서 그렇죠. 외국에서 식재료 사다가 요리하고 이래서 먹었는데 뭐. 자, 그런데 김일성이 김정일한테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김정일 동지는 식생활도 아주 검소합니다. 아, 검소하네요. 이거 참 검소하게 먹네요. 한 몇만 달러 이상 먹을 줄 알았더니 뭐 끼켜봐야 몇천 달러 되는 거잖아요. 네. 아이, 검소하죠. 검소합니다. 예. 야, 정말 소박한 지도자입니다. 아, 소박해요. 소박해서 너무 소박해. 다 그리고 원래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잘하는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김일성이. 아니 뭐 네. 속았나? 그런가? 김정일이 잘 속이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요. 어. 김일성이 했던 말 중에 이게 있어요. 아까 뭐 소박하고 겸손한 용도도 이야기했는데 그 빼놓고 남들처럼 뭐예요? 잠바나 수수한 닦인 기도 여기 목까지 채우는 옷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인민복 이런 이야기 하는데 예.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 수수한 잠바를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애절합니다. 근데 그 네. 얘기 있잖아요. 그 김정은이 입고 다니는 네. 그 인민복이 사실은 되게 싸 보이지만 네. 캐시미어로 만든. 그게 한 벌에 옷값만 1,200달러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옷값만. 옷 값만 그러면 네. 뭐 대충 뭐 만들고 뭐 하는 비용까지 하면 한 5천 그러니까 5천 달러 뭐 그죠. 될 테고. 상표값에 수선 네. 하는 것까지 하면 그리고 캐시미어가 네. 가볍고 되게 따뜻해. 그래서 가슴이 따뜻해요. 얘기했잖아요. 가슴이 따뜻하다고. 정말 수수합니다. 검소한 옷차림. 근데 이제 더 네. 웃긴 건 캐시미어는 옷값이 비싼 건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관리비가 더 들어요, 사실. 그런가요? 예, 한번 세탁할 때마다 그 돈이 엄청나게 나가거든요. 그래도 저 한 벌 있으면 좋겠어요. 한 20년 입을 수 있는데. 아니, 아유. 관리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한 번 입고 그냥 고이 옷장에 넣어놔야 돼요. 네. 세탁비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는. 네. 그런 거 보면 뭐 검소한 것 같지는 않고 정말 모르는 거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동무들은 고급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멋쟁이가 되어 다니지만 정은 씨가 정일 씨가 네. 양복 안 입는 이유는 배가 많이 나와서 그랬다는 그렇죠. 이야기가 키가 있고. 작고 팔다리가 짧으니까 안 어울리니까 안 어울려요. 그런 거 있고 김정일 동지는 틀을 차릴 줄 모르고 동지들과 허물 없이 농담도 하고 있는 특이한 품성을 지니고 있다. 허물은 없어요. 틀도 그렇죠. 없고. 뭐 우아래가 없으니까 일단 뭐 자기보다 뭐 70 먹은 노인네한테도 한테 뭐 야 오진우 뭐 이렇게 그렇죠. 반말하고 정말 지네 아버지 친구인데 틀을 차릴 줄 모르죠 이 사람이. 허물 없고. 그렇죠. 완전 네. 개쓰레기죠. 오늘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아니, 북한에서 최고전은 건드렸다고 지금 큰일 나요. 뭐 저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뭐 이 한 번 바쳐서 뭐 괜찮습니다. 아니 이번에 국방위원회에서 청와대 한 게 예. 17일 날 최고전은 건드렸다고 아. 해서 지금 위협한 건데. 아니 뭐 그거를 그렇게 못 부릅니까? 자. 그거니까 그거라고 개쓰레기라고 부르는 거지 뭘. 제가. 담당 PD들한테 잘못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책임은 묻지 마시기 예,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일성이 말한 김정일 사치한 생활을 좋아하지 않고 사치한 생활을 하면서 낭비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이, 이것도 자, 뭔 김정일만큼 집이 일단 33채예요, 전국에. 그렇죠. 전국에 특각이 33개 네. 확인된 것만 아니, 주요 그러니까 아주 네. 관광지 막 설악산 제일 좋은 것만 막 관광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일산 신도시 2배 전체를 합치면 면적이. 면적이. 그럼 뭐 진짜 부럽네요. 거기에 사냥터, 예. 승마장 뭐 별게 다 있잖아요. 다 있고 수상 스키 하는 데도 있고 네. 요트도 있고. 정말 아주 하지 않는 사람이죠. 뭐. 그 사람. 그렇죠. 낭비를 모르는 사람이네요. 네. 정말 알차게 쓰고 네. 알차게 쓰다 갔네요. 네네. 네. 자, 김정일의 사망 2주기를 맞아서 김정일이 어떻게 먹고 입고 살았나
잠깐 살펴봤는데요. 아쉽네요. 여자 얘기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에 기회 되면 합시다. 예, 여자 관계가 진짜 썰풀 게 많거든요. 다음에 한번 특집을 하죠, 뭐. 아, 그럴까요? 그 재밌는 이야기. 김씨 일가 여자들? 쭉 한번 엮어볼까요? 아,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럼 신년 특집으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 자, 그러면 주제 2에 대한 한 줄평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뭐 아주 짧고 임팩트가 강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주 확 들어옵니다. 네. 그에 비해 그 아들. 네. 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준현 씨 오늘 뭐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수군수군은 여기까지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수군수군은 계속됩니다.